네, 조금 전에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승주 씨의 항소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2심에서 유승준 씨는 승소를 했는데 이 내용과 더불어서 세모녀 전세 사기단 1심 판결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유승준 씨가 비자 소송 2심 결과 승소로 나왔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심에는 이제 승소를 했는데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길었던 소송입니다. 유승준 씨 하면은 스티브 유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부르고 있지요. 굉장히 소송 결과가 길었고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서요. 네. 좀 한 가지씩 좀비에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두 번째 소송입니다. 네. 먼저 앞서 있었던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받았었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티브 유 씨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당시에 이제 입영 날짜까지 받아두고 이제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을 출국을 했다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2년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시도했었는데 이 당시에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 영상을 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2002년 입국 금지가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 입국 금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만 38세가 넘은 시점에서 이제 입대 연령이 지난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를 2015년도에 LA 총영사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LA 총영사관은 입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네. 앞서 있었던 소송들은 이 첫 번째 2015년도에 있었던 LA 총영사관의 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 대한 거부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스티브 유 씨가 패소했습니다. 결국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요. 이때 이유가 적법한 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 사유가 그냥 만연히 2002년도부터 있었던 어떤 이 입국 금지 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들은 살펴보지 않고 바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문서적으로 통보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총영사관이 이제 별도로 어떤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비자 발급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유승준 씨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LA 총영사관에 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 유승준 씨가 요청하자 재차 거부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심사해서 비자 발급을 다시 검토해보라는 의미이지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비자 발급 처분이 거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승준 씨는 이번에 항소심이 나왔던 이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네. 된 것이고요. 1심에서는 또 유승준 씨가 패소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입국 관리법을 들어서 공공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입국을 이제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일단 1심에서는 지금 총영사관 쪽에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나온 항소심에서 이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네. 이제 항소심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이 2차 소송에서는 이번에는 이게 사실 20년이나 지났다. 네. 2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지났고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케이스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 군 복무의 의무를 연령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게 되면서 2심에서는 지금 1심과는 전혀 다른 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뒤집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결국 그 이유라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1심에서도요, 기본적으로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보았거든요. 1심에서는 공공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요. 이제 2심에서는요, 앞서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 기피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네. 또 많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이 지났고 어떤 외국 동포로서 재외 동포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유롭게 또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 발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달리 취급할 그런 사정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서 2심에서는 이제 1심과 정반대로 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은 그렇죠. 대법원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글쎄요, 참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재판은 3판 2선승제가 아닙니다. 결국 최종의 대법원 판단에서 결론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1심과 2심이 사실 2심을 예측해 볼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측과 좀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유승준 씨는 이제 스티브 유 씨는 일관되게 지금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교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재외동포라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사실 1대1로 사이좋게 50대 50 가져간 만큼 대법원 판단 양측이 또 어떤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추가적인 논리를 제공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준 씨 항소심 결과 내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어제 주범인 모친에게 1심 결과 중형 10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세모녀라고 불리고 있는 게요. 이제 이 어머니가 딸들 명의, 30대 딸들 명의로 굉장히 많은 빌라를 무작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사실 깡통 전세였어요. 그리고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자본이 없이 원래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임차 보증인들을 이제 임차인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음으로써 집을 수백 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자 하나도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켰던 사안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가 있지만 첫 번째 소송으로요. 이 빌라 수백 채의 전세사를 끼고 산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중에서도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진행된 재판이고 추가적인 재판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 10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여서 더 안타까운데 이게 사기 수법도 굉장히 교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업자와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분양업자를 통해서요. 이 세모녀 사건에서 좀 노렸던 타겟은요. 바로 신축 빌라였습니다. 네. 왜 신축 빌라라면요. 신축 빌라는 그 시세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나 서민층을 공략한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양업자와 짜고 이 신축 빌라에 의도적으로 굉장히 높게 전세 금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높은 전세 금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실제 매매가는 그보다 낮기 때문에 네. 돈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취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착복을 했고요. 결국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금으로 많은 돈을 이제 쌓아놓을 수 있었고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1심 결과 징역 10년, 중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적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좀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정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원은 특히 서민의 삶의 근간에 뒤흔들 수 있는 악질적인 유형의 범죄라고 굉장히 꾸짖는 그런 네.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민들에게 이 전세보증금은 내가 모아놓은 전부거든요. 이 전세보증금이 없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살 집이 없게 됩니다. 네. 특히 굉장히 악질적인 수법이 이 사람들이 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경매를 붙이면서 집을 비워줬을 때 심지어 이 세모녀들은 단기 임차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지금 경매도 안 나가고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임차까지 놓으면서 단기 월세를 놓으면서까지 계속 돈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오히려 자기네들도 어떤 부동산 경기에 따른 피해자에 불과하다 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이런 점들이 어떤 양형의 참작 요소로 작용이 됐던 것 같고 징역 10년이 사실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검찰이 10년 정도를 이제 구형을 하면 네. 그거보다 조금 낮게 선고가 내려지긴 하는데 검찰의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가 됐다는 건 재판부에서도 이번 범죄의 어떤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음과 더불어서 네. 가해자들의 어떤 반성하지 않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1심 결과를 본 피해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이 재판 과정에서 네.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기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억울하다. 나도 이제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떤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자들이죠. 이 수십 네. 명의 피해자들은 정말 전 재산을 잃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결국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원치 않음에도 경매로 손해를 보고 그 집을 떠안은 분들도 많고 지금 은행에 제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모두 다 그 돈, 이 억울하게 떼먹힌 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쓰러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굉장히 많고 또 그렇습니다. 구수도 금액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결국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입법적인 절차들도 좀 취해지고 있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좀 인정해주고 이에 따라서 경매에서 우선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네. 이제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때 좀 대출을 좀 저리로 해준다거나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되는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10년,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고 하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사실 이게 피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나머지 별도로 한 220여 명 정도의 피해자가 500억 원 정도의 지금 보증금을 받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이 이번에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어머니와 딸들 그리고 분양업자를 대상으로 또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돈을 지금 다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낙찰가가 정해질지도 미정인 상황인데 당장 이 보증금이 없으면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벌은 이렇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